그러면 나는 이 이슈에서 세 가지를 분석해서, 첫째, 북한 정부가 군인들을 달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북한 내부가 상황이 심각하다. 안녕하세요. 남남북녀의 김정필,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군 주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에 군 주제를 가져왔는데, 네, 데일리 NK가 2월 4일자 기사를 올렸습니다. 북한 3군단 8군단 악질 군간 대상 기습 검열, 군인들 달래기에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제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나요? 악질 군간이라는 거는 이제 악질 장교잖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왜 있을 수가 없거든. 여기서 악질 군간이 어떤 사람이 악질 군간인지 그 내용은 이제 뒤에 가면서 제가 차근차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소제목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조직 지도부 군사부 검열점 15일까지 비리 조사 진행 예정, 서식동 엄하게 처벌 예고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게 나오냐? 북한 안에는 상하일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하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상하일치 풍에 많이 얘기는 해. 하지만 북한군 안에서의 이런 비리가 안 나올 수 없는 게, 왜냐면 첫째로 공급이 힘든 데서부터 더 있고, 그리고 장교들 자체도 제대로 장교다운 대접을 못 받고 가족이 딸렸는데도 생계가 힘들다면 결국은 그 압박이 누구한테 가겠어? 병사들한테 다 갔거든. 그럼 여기에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병사들을 계속 도둑질을 내보낸다거나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서 비리라던가 이런 거에 이제 병사들이 다 동원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기사 내용에는 북한 3군단 남포입니다. 남포면 북한군 안에서도 꽤 그래도 좀 괜찮은 지역이거든. 그리고 8군단 평안남도 염주입니다. 보위 정치 군관들을 대상으로 중앙당 검열이 진행돼 15일날 완료될 예정이라고 서식통에 전했는데, 이는 8차 당대회를 통해 부정부패 근절을 천명한 당국의 실제 행동에 나선 것으로 규율을 강화, 이른바 당예군대 수령의 전위부대로 변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단어에서 당예군대 수령의 전위부대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군을 뭐라고 말합니까?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해군. 여기 호칭이 뭐가 다른지 이제 알겠어요. 대한민국은 군 앞에 나라 이름이 있어. 근데 북한군은 항상 그 앞에 명칭은 조선인민군이지만 항상 북한 내부에서 부르는 거는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당예군대, 수령의 군대야. 조국이 둘째고 당과 수령이 우선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당은 누굴 필요한 거야? 당이 한국에서 말하는 이런 한국당이나 민주당 이런 게 아니고 당이자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당이자 그 어머니가 바로 수령이라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군대는 북한의 군대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군대다 라는 뜻이야, 해석하면. 그럼 북한의 군대는 북한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북한의 공산당을 지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나라의 많이 민주당 군이나 한나라당 군이나 그런 식이야? 남포군 서식통이 3일날 데일리 NK에 지난 1일 3군단 내 보위부, 정치부를 대상으로 한 검열을 진행할 때 대한 중앙당 긴급 지시문이 하달됐다면서, 지시문에는 군인들을 상대로 동계훈련 12월부터 3월까지 보위 정치 일꾼들의 폭언과 폭행, 뇌물 행위를 낱낱이 조사할 때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평안북도의 군 서식통은 최근 8군단 지휘부에도 중앙당 검열조가 내려왔다면서, 이번 검열은 중앙당 조직부의 군사부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보위 정치 군관들의 횡포와 비리를 행위를 낱낱이 조사해 처벌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 집어서 검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군관들의 횡포와 안하무인의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군인들이 불만이 고조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즉 이와 같은 행포로 당과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북한 당국이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기사를 봤을 때
왜 이 문제가 이제야 등장을 하지? 김정은이 제대로 뭐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건가? 그러나 나라를 제대로 바로 잡겠다는 것이 오직 검열 조사만 하는 거잖아. 진짜로 지금의 북한 정부를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검열이나 통제가 우선이 아니라 그들한테 제대로 공급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공급되게 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애초에. 근데 이 일은 지금 8차 당대에서 제기된 일은 불거진 게 아니라 이미 몇십 년 동안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미 20년 넘게 30년이 되는 동안에 오랫동안 북한군 안에 구체원 비리와 행위 폭행이었거든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사건이 발생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례를 보니까 3군단 8군단에서 정치부 군관들의 뇌물이 노골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됐는데 특히 8군단에서 당대회 결정 관철에 정군이 들끓는 와중에도 2월에 진행되는 1차 정기 학교 추천과 제대 배치 사업들에 개입해 돈과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난 이게 진짜 웃기는 게 이미 북한군 안에 완전히 변할 수 없는 고정 룰과 같은 관습이거든요. 심지어 적은 금액을 내는 군인들에게는 욕설을 퍼붓거나 거짓 취급을 하기도 했대. 이건 조금 심했네. 이런 거에 노골적이진 않았거든. 근데 암암리에는 다 있었어. 이게 없으면 제대로 배치도 못 받으니까.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3군단과 8군단 지휘부 안에는 정치부 간부들까지 나서 서로 뇌물을 나눠 가지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니까 군간 살해 시도라는 충격적인 사건도 터졌는데 1월 중순경에는 20대 중반 3군단 직속 경비 중대 군인이 돈주 자녀 뒤를 봐주던 보위부 사부장 온몸에 디젤류를 뿌려 분신을 시도했다는 것. 야. 또한 분함을 못 이기고 자살을 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소식통이 전했대. 이처럼 보위 정치 일꾼들은 자기의 직무에 돈벌이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돈주나 간부 자녀 군인들이 입당, 표창, 학교 추천, 제대 및 배치 문제 등에 개입해 뇌물을 받아 챙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백성 출신 군인들 속에서는 전쟁만 일어나봐라, 실탄만 주면 악질 군관을 모조리 쏴주겠다 불만이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리 정황 실토하기 어려워 힘없는 군관들만 보여주기 처벌 가능성. 문제의 근절은 쉽지 않다는 점. 이번에도 당국은 엄히 처벌할 걸 강조했지만 꼬리 자르기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 중앙당 조직 지도부 검열이라도 간부들이 모두 결탁된 만큼 안면 관계가 적지 않게 적용돼 돈과 힘 있는 자는 모두 빠져나갈 것이라는 거. 또 다른 군 소식통은 군인들은 보위 정치 군관들에 대해 이번에 잘못 고발했다가 오히려 보복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비리 정황을 실토하기 어려운 조직 문화가 이미 자리 잡혀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로 근절을 못하거든. 근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군 안에서 이런 비리가 일어나고 여기에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살인사건이 북한군에서는 여전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보복하는 방법이 예전보다 더 잔인해졌다는 걸 의미하고 노골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실탄만 줘봐라 쏴 죽이겠다라는 말이 우리 때에도 있었거든. 그리고 실제 보복이 일어나면 실탄을 가지고 쏴 죽인 경우도 있었는데 따로 잡아가지고 분신을 시키겠다는 시도는 거의 없었어. 이건 완전히 예전하고 다른 방식인데 이 문제를 보면서 왜 북한 정부가 군인들을 달래게 나섰냐 이렇게 그래서 직접 달리게 나선 게 거의 없던 사례거든. 그러면 나는 이 이슈에서 세 가지를 분석해서 첫째, 북한 정부가 군인들을 달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북한 내부가 상황이 심각하다. 군인들하고 장교들을 봤을 때 군인들의 수가 더 많잖아. 그럼 군인들은 누가 움직이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장기 군사복무 10년 이상을 한 하사관들이 여기에 이제 주동자가 되게 되면 북한은 그게 진짜 무서워요. 오히려 지휘관들보다 그 하사관들이 오랜 군 생활의 노련함이 상당히 있거든. 북한군은 그걸 절대로 무시 못해. 하사관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 군인들의 반란이 북한 정부는 두려워할 정도로 북한 내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장교들이 비리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전 군의 북한군 장교들 공급이 최악이다 라는 두 번째 상황을 알 수 있고, 그럼 첫 번째 상황은 이해되죠. 세 번째 상황은 북한 정부가 군인들을 달래게 나서지 않으면 군인들 같은 경우에 군인들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게 민심이 함께 표현이 된다는 걸 의미해. 왜냐면 북한 사회의 대부분은 군인 출신이에요. 북한 내부는 한국하고 또 다르게 하지만 군인 가족들도 있고
제대된 선배들도 있어. 그럼 군에서의 이러한 문제는 그 어젯날에 군복 입었던 사람들의 심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회로 퍼질 가능성이 커져버려요. 그 밀수하거나 총살하거나 뭔가는 사건 비리 저지를 때 예전에 군사복무했던 선배들하고 후배들이 결탁을 해서 진행된 사건이 나왔잖아. 이 문제가 사회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이 세 가지 문제, 첫째로 군 안에서 장교도 아니고 하사관들의 반란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러 갔다는 거. 두 번째 문제는 장교들이 이렇게까지 비류가 높을 정도면 북한 전군의 장교들이 공급이 그만큼 최악이었다는 거. 공급이 없으면 없을수록 비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세 번째 문제, 이들의 문제가 북한 사회에까지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이걸 달래지 않으면 아마 북한 내부의 반란 문제로까지 번져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을 형식상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지적했잖아. 꼬리 자르기라고. 이건 절대로 근절을 못해요. 북한 정부가 전체 북한 군에게 배급을 다 풀어서 그들의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 전에 이 문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꼬리 자르기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상황이 조직됐다는 거 의미하는 거죠. 라진 선봉이 경제도시로 개방된 다음에 딱 1년 만에 꽃집이가 사라졌어. 길가에 옥수수가 고개 뚝 떨고 있는데 누구도 도둑질이 안 가. 북한 정부는 그걸 아마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이거 보고서 느끼는 거는 북한이 점점 막판으로 가는 건데 물이 이제 끓기 전에 이제 끓으려고 막 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아. 점점 공급도 딸린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유지하기 힘든 상황까지 이제 치달린 거지. 국민들은 정권에 대한 피로감이라든지 이제 그게 더 퍼질까봐 지금 사전에 이제 막겠다는 이 상황에서 우리 남한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협상을 해서 북한에서 하나를 끌어내고 우리도 하나 주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조건 퍼주기식으로는 이 사람들은 남북한의 관계 문제에서도 북한을 지원했을 때 제발 개성공단 꼴은 나지 마라. 난 그걸 권하고 주고 싶거든. 개성공단 문제는 어찌 보면 한민족으로 놓고 봤을 때 어젯날 북한 사람이 나도 한국에 와서 개성공단 실체를 알았을 때 너무 감동받았어. 그런데 그게 감동으로 끝나느냐고. 그거에 대한 뒤 문제가 정말로 북한이 제대로 국가와 국가의 협상의 신뢰도만 조금만 지켜줬어도 그것이 유지가 됐다는 거지. 근데 이 문제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지. 정말 라진 선봉 같은 그런 경제 도시가 중국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한국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통일의 첫 걸음인데 북한도 살 길이야. 그런데 북한이 중국하고 할지언정 한국하고는 오직 적대관계. 같은 민족인데도 오직 한국하고는 저놈들은 적이다. 그들이 모든 것 대화협상장에도 저가의 단판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의 관점부터가 바뀌지 않으면 진짜 대화다운 대화는 힘들고 진짜 지원 같은 지원은 어렵다라는 부분을 나는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현대 아산이 그 재산이 붕괴되고 금강산 문제, 이쪽에 개성공단 문제 이러한 많은 사례를 봤을 때 한국은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한국이 대북 지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나중에 그 자료를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고 대한민국이 북한에 받을 차관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진실을 알아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 식으로 갈 거냐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로 못돼 처먹은 저 북한을 꾸지를 못해. 버릇만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는 안 되고 오히려 자기 위주로 더 단단하게 뭉치고 남한에서 지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대화를 한다면서 전투를 하고 있고 전투 생각으로 대화를 하니까 다시 한번 이게 좀 한 걸음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성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2월달에 남남북녀 TV에서 북한의 실상을 보고 이게 정말 바뀔까라고 그런 영상을 많이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무조건 한국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는 대북 정책,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예전의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새로운 판을 다시 짜서 새로운 정책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답이 나온다. 그러나 너무 일방적으로 사랑하듯이 계속 북한에 우리가 뭔가 주면 해결되겠지, 뭔가 해주면 되겠지, 뭔가 달래면 되겠지 라는 문제가 지금의 현 남북관계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를 저희는 계속 말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해요.
왜 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하냐?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저희는 평범한 남남북녀 가족입니다. 그러나 그 남남북녀 가족에서 남북한의 통일이 정말로 우리 같은 민족이 함께 못한다는 그런 문제, 저희 남편이 제가 밤마다 자는 우는 문제를 봤을 때 그 가슴 아픔이 더했듯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저희 가족에서 있는 이러한 사소한 대화 문제, 시사 문제, 이슈에 관련된 문제, 어젯날의 북한에 대한 교훈과 지금 현재 한국에서 바라보는 이 시각 문제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의 참고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영상 조금 무거운 주제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래도 뭔가는 더 알려주고 싶은 저희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하고 영상 보시고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남남북녀의 김종필, 김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